이론 먼저 풀고 이제 실무는 그 이후에 풀겠습니다. 1번. 재무제표를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 틀린 설명 찾기. 추정에 대한 측정치도 포함하는데 포함하지 않는다. 이게 틀렸죠. 특정 기업 실체에 대한 정보죠. 화폐 단위로 측정이 되는 정보만 제공하죠. 산업, 경제 전반에 걸친 정보까지는 보여줄 수 없어요. 맞아요. 이 중에 포함한다죠. 우리가 추정에 의한 측정치의 가장 대표가 대손충당금 같은 것들도 다 이 안에 포함되는 거죠. 각종 추정하는 계정들, 충당하는 것들이 다 추정치지. 실제로 발생된 비용을 비용 처리하는 것이 아니죠. 1번이 틀린 설명이고요. 두 번째 문제. 아래 회계 처리 중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옳은 것. 비품 700만 원을 소모품비로 처리했대요. 그러면 비품을 잡았어야 되는데 자산을 과소계상하고요. 소모품 B로 처리했다는 얘기는 비용을 과대계상했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 회사의 순이익의 효과는 비용을 처리한 것만큼 순이익은 감소하겠지. 자산을 적게 잡았으니까 순이익이 감소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하고요. 자, 수익은 700. 근데 얘는 수 2가구는 관계가 없고 자산이 700이 과소계상됐다. 이게 맞죠? 비용은 과대계상된 거죠. 순이익은 과소계상되겠죠. 이 회계 처리가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4번에 선입에 의해서 기말재고를 구하래요. 선입은요, 먼저 입고한 걸 먼저 파는 방식이니까 수량 파악을 먼저 하겠습니다. 3,000개가 있었는데 매출 500개, 1,500개. 그러면 토탈 2,000개를 팔았고, 그러면 현재 남아있던 건 1,000개였죠. 이 중에 2,000개가 또 들어왔어요. 자, 2,500개가 있었겠죠. 아니, 3,000개가 있었겠죠. 그 중에 500개를 팔았으니까 기말에 남아있는 수량은 2,500개였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2,500개에다가 얼마짜리 단가를 적용해서 기말재고 자산을 구성할 거냐? 인데 선입은 먼저 입고한 단가를 먼저 출고하는 방식이니까 2,500개 중에 가장 나중에 매입한 건 2,500개 안에 모두 다 포함된 채로 기말재고 자산을 구성할 거야. 그러면 매출 말고 매입을 좀 볼게요. 요 매입 하나 있고요. 매입이 2개였죠. 근데 2,500개 중에 2,000개는 나중에 입고한 게 전량 요 안에 있겠구나. 그럼 2,500개 중에 2,000개는 400원에 입고한 원가가 그대로 남아있을 거고 나머지 500개는 여기서 500개가 남아있겠지. 자, 500개는 300원에 취득했던 거니까 15만 원. 그럼 2,500개에 대한 단가는 각각 얘는 다 남아있고 이 중에 500개가 남아있을 것이고 해서 95만 원이 남아있으니까 답은 4번. 자, 네 번째 문제. 무형으로 인식되기 위한 인식 기준이 아닌 것은 잠깐. 그래 놓고 이제 3번 문제를 푸실 때 얘를 하나하나 대입해 가지고 계산해 봤자 이거 시간 낭비이죠. 선입을 이렇게 하잖아요. 반대로 후입은 어떻게 할까요? 후입을 만약에 문제를 냈다. 그러면 2,500개가 남아 있는 건 똑같지. 근데 후입은 나중에 입고한 얘를 가지고 먼저 판다는 가정이잖아. 거기다가 이제 실제 재고로 갈 거냐, 계속기록법에 의해서 할 거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 근데 만약에 그냥 뭐 실제 재고 조사법에 의한 후입 선출법에 의해서 기말 재고 자산을 구하세요. 그러면 2,500개가 남아 있는 건 전부 다 요 안에 2,500개가 남았겠지. 왜냐면 나중에 매입한 것을 먼저 단가로 출고한다는 가정이 후입이니까 달라지겠죠. 자, 이제 4번 문제. 무형으로 인식되는 요건이 아닌 것은 판매 가능성은 재고잖아요. 판매 가능성은 재고 자산이지 무형이 아니죠. 무형의 인식 기준, 식별이 가능하다. 근데 실체가 없죠. 통제가 가능하죠. 형제적 효익을 창출해 줘야만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죠. 답은 4번이 틀렸고요. 자, 5번에 단기 중에 취득해서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이다. 기말 회계 처리로 적절한 것은 요 아래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맞는 것은 최대금가 200만 원의 미국의 거래처 회사 이름이 미국이고요. 단기 보유 목적이고요. 기말 공정 가치는 240이래. 그럼 240이란 얘기는 200인데 240이 되었다. 40만 원만큼. 단기 매매 증권 이익 난 거고요. 그 다음에 180만 원짜리 회사에 시장성이 있는 주식을 장기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고요. 170만 원이 됐대요. 그러면 얘는요. 10만 원만큼 손실이 나는데 이 10만 원의 계정 과목은
매도 가능 증권이죠. 매도 가능 증권은 마이너스 10만 원. 단기 매매 증권은 플러스 40만 원. 자, 유가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지워버리고, 단기 매매 증권만 있는 거 아니니까 지워버리고,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개한 거 아예 없죠? 답을 몰라도 얘가 답이네. 단기 매매 증권은 증가되면서 평가 이익이 40, 매도 가능 증권은 감소하면서 10만 원만큼 평가 손실 잡히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기계장치에 대해서 연수학계법 1차 연도 감가상각비 1월 1일에 취득했으니까 1년 전체 상각하면 되고요. 자, 연수학계법은 이렇게 가는 거였어요. 취득 원가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합니다. 취득 원가의 10%가 잔존가액이라고 했으니까 600, 그럼 5,400에서 전체 3년이라는 기간에 연수를 더하는 거죠. 어떻게 더하냐면 1 더하기 2 더하기 3년. 그리고 1차 연도에는 첫 번째 연도 6분의 3 해서 5,400만 원에서 6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찾으시면 답은 2,700 나올 거고요. 7번 유형에 대한 특징 아닌 것 형태가 있다. 뭐야? 문제가 또 이상한데? 그치? 비화폐성 맞죠? 여러 회계 기간이니까 장기간이란 얘기죠. 효익 창출 맞죠? 7번은 2번 틀린 설명. 8번 매출원가를 구하세요. 매출원가는 기초에서 단기 순 매입액을 더하고 기말을 차감하면 돼요. 그냥 갖다 넣으면 될 것 같은데 기초는 500, 매입액은 200인데 200 중에 할인도 있고 운임도 있대. 운임은 더하고 할인은 차감해. 그러면 10만 원만 가산하면 되니까 210만 원이고 토탈은 아유 좀 나 너무 매칭이 그렇다 그치? 210 그러면 토탈은 710이죠? 거기서 기말이 200이니까 나머지가 매출 원가가 되겠네요. 답은 3번에 510만 원. 여기까지가 재무회계. 자, 9번부터 원가. 보조분의 원가 방법 옳지 않은 것은 상호는 가장 정확하다. 직접은 순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다. 맞죠? 직접은 단계에 비해서 순이익을 높게 계산한다. 직접이든 단계든 상호든 순이익에는 영향이 동의합니다. 순이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배부하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죠. 배부 순위를 고려해야 되는 건 유일하게 단계. 맞아요. 답은 3번이 틀렸고요. 10번 노무비가 발생된 걸 찾으래. 자, 이 노무비 발생된 건 어떻게 찾냐? 우리가 원가 공부할 때 했는데 전미당선을 제하면 당월에 발생된 금액을 찾을 수 있고 나머지 아리까리한 건 몽땅 차변에 집어넣는다. 자, 전월 성급액, 당월 성급. 전월 성급이고 당월 성급 아니죠? 그러면 차변. 당월 지급액 차변. 전미당선 없죠? 자, 당월 성급액, 당월 미지급액 없대요. 그러면 다 당월 발생된 금액이에요. 답은 그러면 4번 되겠습니다. 70. 왜 70인가요? 이거 없나요? 그러면 전월이 없잖아. 전월 미지급액 없죠. 당월 성급액 없죠. 그러면 죄다 차변. 이게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럴 때는 우리 원가회계 강의 내용 중에서 제조원가와 관련된 이 노무비 전미당선 차감해서 나머지 금액을 빨리 구하는 이 과정을 조금 공부하시면 이 기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엄청나게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자, 11번 문제. 개별과 종합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중에 옳은 것은 대량 생산하는 건 개별 아니죠. 직접 재료, 직접 노무, 실제 발생된 금액을 제품별로 얘는 개별이죠. 개별 원가는 종합원가 계산에 비해서 제품별로 정확한 원가 계산이 가능하다. 이게 가능한 게 개별은 그렇지. 제품별로 원가를 구하잖아. 직접 재료하고 직접 노무는 실제잖아. 제조간접비만 좀 들었죠. 종합은 제조 지시서가 필요하지 않아. 제조 지시서는 개별만 필요하죠. 답은 3번. 자, 12번. 직접 재료나 직접 노무는 실제 원가로 가고 제조간접 원가만 예정 배부를 하는데 이때 예정 배부액을 구하는 산식. 배부율이 예정이야. 그런데 실제 적용해야 되는 그 배부 기준 시간이라면 기계 시간은 실제지. 기계 시간은 실제인데 예정 배부율만 배부율이 예정인 거예요. 답은 4번이고요. 이게 꽤 많이 나오고요. 한 4번에 한 번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상당히 중요한 이 산식이고 둘 다 예정 배부하면 둘 다 예정이겠지. 둘 다 예정이면 이 계산 구조는 아무런 쓸데기가 없죠. 그쵸? 자, 실제 배부율은 나중에 하는 거야. 미리 배부하려고 예정 배부하는 거니까 실제 배부율이 될 수가 없어. 배부는 예정이지만 내가
딱 기간이 지나고 나면 몇 시간 일했는지 나오잖아요. 그 정확한 시간에 배부율, 내가 미리 만들어 놓은 배부율을 곱해서 배부하는 것 뿐이죠. 답은 4번이고요.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부가세가 나와 있네요. 부가세 영세율은 무엇일까요? 영세율은 부분적인 면세예요? 완전 면세예요? 완전 면세지. 부분 면세 제도가 누구죠? 면세.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면세. 면세라고 하는 이 제도는 매입세 공제는 안 되고 매출세액은 없어. 그러니까 세금이 아예 없어 보이지만 결국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상당히 불완전한 면세 제도죠. 자, 영세율은 왜 있어요? 소비하는 나라가 과세하고요. 국제적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고요. 내고수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해서 거래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죠. 자, 14번 부가세법상 용역공급 해당하지 과세하지 않는 것은 근로를 제공하면 과세할 수 없죠. 여러분 근로자들에게 월급 주면서 부가세 과세하는 거 본 적 없잖아. 그건 너무 이상한 일이야. 그치? 소득으로 과세하겠죠? 근데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임대 용역하는데 저가나 무상으로 공급했다. 용역의 공급의 가장 대표적인 간주 공급이죠. 내가 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재화를 단순하게 가공만 했대. 용역 공급 맞잖아. 간주는 아니어도 건설업이 하는 것은 항상 용역의 공급. 답은 1번 공급으로 안 본다. 그게 답이죠. 15번 세금 계산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전자를 발행해야 돼요? 아니요. 법인만 그렇고요. 개인사업자는 일정 규모일 때만 발급해요. 예, 모든 개인사업자도 반드시는 아니죠.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에게 하는 거고요. 발급은 발급하고 나면 다음 날까지 전송한다. 중요하죠. 세관장은 수입하는 사람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하는 자에게 주고 부가가치세를 그 상대방 수입자에게 걷어서 납부하는 거죠. 답은 1번이 옳지 않은 설명. 객관식이 좀 쉬워요. 객관식이 쉬우면 시험은 전체적으로 합격률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객관식을 어려워하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럼 실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실기는 2100번에 100회 세무사랑으로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자, 1번 문제는요. 개정 과목과 적요 등록하는 문제예요. 들어가면 보겠습니다. 개정 과목 적요 등록을 들어간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코드는 274번이다. 찍어. 자, 찍어서 274까지 갔어. 여기다가 선수임대료 입력하고요. 여기다 일반 거래처 걸어주고요. 대체적요 1번에 기간 미경과 임대료 계상 입력하면 3점. 두 번째, 거래처를 등록합시다. 거래처 등록하는 문제예요. 이것도 그냥 점수를 주는 거 아닐까? 거래처 등록을 연다. 정기적금은 금융기관이니까 금융기관을 건다. 98004 입력하고요. 정기적금 입력하고요. 계좌번호 입력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정기적금 보이시죠? 정기적금 걸어서 그 이외의 것들은 자료들을 모두 다 입력하고 계좌 개설일 입력하는 칸이 있을 거예요. 여기 이제 아래 보시면 여기 계좌 개설일 여기까지만 입력하면 점수 3점. 요거는 입력 안 할 거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요. 3번 거래처별 초기이월을 수정 또는 입력해보래. 요거는 넣어볼게요. 자, 바드럼에 꺼서 놓고 이제 우측으로 갔어요. 하늘정밀은 1330으로 수정하고 일렉코리아는 1170으로 수정해서 금액을 일치시켜 주시고요. 자, 지급보험 프로테크는 1450으로 수정하고 그 다음 어머나 오타 났구나. 부은기업은 1350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 됐고 자 이제 분계 일반 전표 입력하세요. 부가세는 고려하지 마세요. 일반 전표 7월 살자 공장 생산직 종업원들에게 업무와 관련된 능력을 향상을 위하기 위해서 교육훈련비 50을 줬는데 그 강사에게 원천징수하고 보통예금으로 줬대요. 우리 직원들 교육하는 비용은 아이고 뭐야 이게 교육훈련비고요. 공장 직원이니까 500번대. 원래는 그 강사에게 돈을 50 다 줘야 되는데 그 강사가 개인이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하고 준 거야. 그때 그 세금은 항상 예수금. 예수금이 16,500원이고요. 나머지는
보통예금에서 483 500원 지급. 분기 쉽죠? 이런 거. 자, 두 번째 문제 증빙 없이 7월 11일자 원재료를 보관하는 한 창고에 화재가 일어날까봐 3개월치 300만 원 보통예금으로 보험료 냈대요. 대변에 보통예금 나간 거죠. 여러분 여기서 주의사항은 뭐 당연히 알겠지만 보험료를 전액 다 비용 처리하래 라는 말이 없어도 3개월치죠. 그러면 7, 8, 9 어차피 올해 안에 모두 끝나잖아. 그러면 당연히 보험료인 거야. 선급비용이라는 자산을 처리할 일이 없죠. 기간 미경과분을 결산 시점에 선급비용으로 잡아야 되냐 아니면은 지금 그냥 보험료로 잡아야 되냐를 고민할 때는 2025년까지 기간이 내년 이후에 연장되는 경우는 얘를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처리할 것인지 선급비용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할 것인지 그 지문이 중요한데 지금 경우는 3개월이면 다 올해 보험료니까 올해 전부 다 보험료로 그리고 공장과 관련된 보험료니까요. 500번대 보험료 300만 원 처리. 였죠? 3번 문제 7월 25일자 단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에 대해서 배당금 150만 원이 확정돼서 오늘 통장에 들어왔대요. 쉬운 거지 뭐. 차변에 보통예금이 150이 들어왔다. 왜 들어왔냐? 주식을 투자하고서 배당금이 들어왔다. 배당금으로 돈 벌어서 수익이 생겼을 때 처리하는 이름은 배당금 수익. 수익의 이름. 자, 4번 문제. 4번은 8월 16일자 문제. 영업팀에서 거래처랑 식사를 하고 카드로 결제했대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았대요. 자, 이 4번 문제. 이게 중요하죠. 자, 8월 16일이에요. 영업팀 직원들하고 밥을 먹었대요. 근데 부가세가 지금 있어요.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 어디에 입력을 해야 되는 징빙이죠. 지금까지 볼 때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고요. 카가 매입으로 해서 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해서 공제받는 그런 행위를 해야 되는 징빙이거든. 사실은 겉으로 볼 때. 근데 이게 이 카가 매입으로 들어가려면 이 3만 원이라는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사업이랑 관련이 있어야 돼. 그리고 매입세액 불공이 되면 안 되는 것들이어야 돼. 근데 거래처랑 밥 먹었대요. 거래처랑 밥 먹으면 뭐 한 거죠? 접대한 거죠? 접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안 되죠? 자,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았을 땐 둘 중에 하나예요. 공제가 완벽하게 돼? 매입세 공제받는 거 전혀 문제 없어? 그럴 때는 카가 매입으로 공제를 받는 걸로 부가세 매입 매출 전표로 가는데 이 전표가 이 3만 원이 공제가 되지 않으면 매입 매출 전표에서 불공이라는 얘 불공이 되는 54번에 불공 걸어야 돼요? 불공 절대 걸면 안 돼. 왜 불공 절대 걸면 안 되냐면 불공은 언제 거냐? 내가 받은 징빙이 무조건 신고해야 되는 세금 계산서인데 공제가 안 될 때야. 근데 내가 지금 받은 건 신용카드에 불과해. 신용카드는 둘 중에 하나인 거야. 공제가 완벽하게 될 때는 공제받는 카가 매입으로 가는데 공제가 전혀 안 되면 비용은 처리해야지. 지금 이 회사는 거래처랑 밥 먹었으니까 접대한 비용이죠. 그 비용이 얼마예요? 33만 원의 비용은 처리할 수 있잖아.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아왔으니까. 간이 영수증 아니잖아요. 그러면 문제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하는 겁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겉으로 볼 때는 왠지 부가세를 신고해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그것이 이 신용카드 안에 있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신용카드 전표일 때는 신고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기 않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야, 신용카드 매출 전표 너는 완벽할 때만 신고해. 공제 이 중에 네가 공제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유 중에 어느 하나라도 불충족하면 비용만 처리해. 전표가 달라지는 거야. 그게 일반 전표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일반 전표에 나온 거예요. 문제가. 이게 만약에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라면 매입 매출 전표에 나왔겠지. 자, 근데 또 두 번째 중요한 건 24년도에 이 K랩 프로그램은 접대비를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꿔놨더라. 그지같이. 그러니까 800번대 기업 업무 추진비 바뀐 거. 교재안의 접대비가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죠. 거래처는 없어요. 그냥 33만 원 전액을 비용 처리하시고요. 결제를 카드로 했으니까 미지급금으로 거시고 거래처는 신한카드 걸어주고 마무리.
자, 이 거래는 신용카드이고 부가세가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지 않는 접대성 비용이기 때문에 결국은 공제가 되지 않아서 불공이라는 유형이 아니라 그냥 일반 전표에서 증빙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비용 처리하는 용도로 활용됐다. 부가세를 신고할 수 있는 증빙은 아니다. 이 거래는 그거가 중요합니다. 자, 5번 문제 볼게요. 8월 25일자. 직원 중에서 김성실에게 8월 달에 급여를 준다. 까고 보통예금 나갔다. 차변에 지금 이 직원은 쭉 아래 보니까 지금 여기 어느 직원이죠? 여기 어떤 직원인지가 나오지 않았군요. 여기 하나 빠졌네요. 이게 생산부라고 하는 부서가 하나 빠졌네요. 자, 생산부입니다. 자, 그러면 개정 과목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월급의 개정 과목을 급여라고 처리하는데 생산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임금으로 처리하죠. 요거 한 가지만 주의해 주세요. 부서가 좀 빠졌습니다. 자, 임금 걸어주시고요. 190. 그중에 원천 징수한 거는 항상 예수금이죠. 예수금은 공제된 전체 금액 174 25만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통예금 1725 750원 하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가서 6번 문제. 유기견 보호단체 기부금 250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9월 17일자. 우리가 기부했을 때 사용하는 개정 과목 중에 하나가 기부금이죠. 250. 대변의 보통예금. 끝. 일반 전표 6문제 해결했고요. 자, 메인 매출 전표 1번. 9월 3일에 제품 팔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부가세가 10%가 붙었다. 그러면 끝났죠. 과세 매출 거는 거예요. 그쵸? 메인 매출 전표를 열겠습니다. 9월 3일자 열어주시고요. (9월 3일) 이렇게 열고, 자, 유형에서 요게 딱 11번 과세 매출이죠. 제품 아래 세금 계산서를 보니까 수량 단가가 있었어요. 그러면 넣어주시고요. 600에 60. 거래처는 해피상사, 전자니까 전자. 분계는 일단 혼합을 걸어놓고 아래 세금 계산서 하단부에 결제 방식을 좀 볼까요? 제품 매출까지는 600이 동일하고요. 차변에 이 중에 현금으로 받은 돈이 330,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 330 이렇게 처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가볼게요. 9월 25일자이고요. 제품을 550이 포함이고요. 카드로 결제를 받았대요. 그럼 제품 팔았고 카드 결제했다는 뜻이죠. 그러면 17번에 카가 거는 거 맞죠? 부가세 있고요. 카드 발행했으니까. 여기서 결제를 돈으로 카드로 결제를 상대가 해서 신용카드로 결국은 결제를 받은 거긴 한데 내가 상대방에게 발행한 증빙이 무엇이냐고 안 써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았다는 얘기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발행된 것과 동일하니까 제품을 쓰시고, 카드는요 부가세를 포함해서 입력하더라고요. 그러면 금액이 나누어져요. 근데 만약에 잘못 넣었을 땐 여기다가 500 넣고 여기다가 50을 넣어서 여러분이 직접 수정하시면 되고요. 금액이 틀렸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신용카드는 BC카드 걸어주시고, 결제 방식은 4번에 카드를 걸면 미수금이라는 계정보단 외상매출금이 자동으로 입력이 될 수 있도록 세팅되어 있으니까 외상매출금으로 BC카드 걸렸는지 확인하고 제품 매출이 걸렸으면 수정사항은 없죠. 퍼펙트하게 끝났죠. 3번 문제. 10월 15일자. 무슨 목적은 다양해. 공장의 뭐 보호 목적으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음. 첫 번째, 부가세가 있다는 얘기니까 부가세가 있음. 그럼 세 번째, 이 매입세액은 공제가 될까 안 될까? 공장에서 필요한 거니까 당연히 공제가 되겠죠. 그러면 51번 것이고요. CCTV. 부가가치세가 포함돼서 여러분 550이잖아. 그럼 보세요. 내가 금액을 잘못 봤어. 여기다가 550을 넣은 거야. 그러면 세금이 55만 원이 붙었어.
그리고 넘어가지 말고 봤더니 아 잘못 넣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수정하면 된다고요? 그쵸? 수정하면 되는 거지. 이게 뭐 엄청나게 난리 났다. 큰일 났다. 이건 아니니까. 거래처 걸고 전자 받았으니까 전자 걸고 붕괴는 일단 혼합. 자, 여기서 이 CCTV를 비품이라고 걸 수도 있어. 그런데 얘는 설비장치라는 계정 과목으로 걸어주래. 그리고 아래쪽에 결제 방식은 오늘 현금 준 건 이 중에 50이고요. 나머지는 10번에 걸쳐서 매달 준대요. 10번이면 어쨌거나 장기가 아니죠. 그러면 대변에 어쨌거나 나중에 주는 돈이니까 주된 매입이 아닌 이 외 채무 계정은 유일하게 단 하나 미지급금 주구장창 거는 거죠. 미지급금. 4번 문제 10월 20일 거래입니다. 원재료를 1,000만 원의 부가가치세 별도로 수입세금 계산서 받음, 인천세관장으로부터 받음, 결제는 현금으로 했음, 부가세만 분계함. 이게 방금 이제 우리 여러분이 101회 기출문제에서 수입세금 계산서 공부했던 것에 아주 기본적인 패턴의 문제죠. 그냥 일반적으로 공제가 되는 수입세금 계산서. 자, 10월 20일자는 수입세금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공제가 됩니다. 55번 수입입니다. 요 경우죠. 인천세관으로부터 받았고요. 수입이고요. 분계는 혼합입니다. 라고 걸어도 100만 원만 부가세를 주면 되니까 100만 원만 뿅 하고 뜨죠. 이 수입을 거는 이유는 이렇게 100만 원만 돈을 내는 걸 수입이라는 이 유형을 거는 순간 분계를 도와줘. 그래서 수입이라는 유형을 쓰는 거지 그렇게 큰 어떤 의미를 갖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변에는 부가가치세를 모두 다 현금으로 결제했다. 대변에 현금 100만 원 납부. 이렇게 수입에 대한 유형을 좀 봤습니다. 자, 5번 문제 볼게요. 11월 30. 어떤 회사로부터 업무용 승용차를 리스하고 리스료는 월 80만 원인데 중요한 건 뭐죠? 계산서. 어떤 매출이든 매입이든 둘 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증빙이 뭐지? 전자 계산서를 받았대. 그러면 여러분 앞뒤 다 잘라 놓고 얘만 보면 돼. 계산서를 받으면 무조건 면세 매입이에요. 면세니까 계산서를 나에게 주었겠죠. 그러면 왜 면세죠? 승용차는 원래 과세제화니까 과세제화는 리스하더라도 부가세 내야 되거든. 근데 이것을 나에게 공급한 상대가 면세 사업자면 상대방은 나에게도 면세를 공급하는 거야. 왜 얘가 계산서를 발행했나요? 물어보면 상대가 금융사업자, 면세사업자여서 나는 부가세를 내지 않은 것처럼 면세 거래가 일어난 것뿐이에요. 유형은 53번 면세고요. 차를 리스했고요. 금액은 한 달에 80만 원씩 나가고 상대는 리스라는 회사고 계산서는 전자고 분계는 혼합이고. 자, 이때 리스라는 계정은 없고 그냥 누구 거 빌리면 늘 임차료. 영업부 직원들이니까 판관비 임차료. 대변에 다음 달에 준대. 이길 초에 준대. 그러면 그러고 나서 아 얘는 또 미지급금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유형에서 증빙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증빙. 증빙이 계산서인데 여기다가 막 과세 걸어? 나는 그러면 세금 계산서를 받은 것처럼 나 혼자 신고하는 거야? 상대는 나에게 계산서를 준 건데 언제나 증빙을 먼저 보는 거야. 그게 가장 중요한 이 유형을 판단하는 기준이야. 가장 첫 번째가. 자, 6번은요. 제가 딱 보자마자 뭐가 보이냐면 수출이 보이거든. 수출이면 다른 게 없어요. 수출. 끝. 제품 1000개고요. 하나가 200달러지 한 개당 200달러지 얘가 단가가 아니잖아. 원화 단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바로 공급가액으로 들어와서 1000개 200불 하나당 200불 그러면 2만 곱하기 1달러당 1,300원 적용하시면 아마 2억 6천. 거래처는 베스트. 아래쪽에 영세율은 수출. 번호 생략. 분계는 외상일 때. 이럴 때 완벽한 외상일 때. 외상 걸고 끝나도 좋겠다. 이런 경우는 심플하게 분계가 끝날 수 있는 유형이니까.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매일매출 전표이고요. 자, 문제 4번으로 넘어가면 잘못된 거 수정하세요. 1번 부가세가 있는 수정사항이면 매입매출 전표가 틀렸나 보다.
8월 19일. 자, 봅시다. 소모품 써있네요. 자, 보니까 소모품은 비용으로 처리했대. 그랬네. 500번 때 소모품 B 처리했네요. 부가세가 포함돼서 55만원. 50에 5만원. 맞네요. 거래처는 마트. 삼성카드로 결제. 삼성카드 결제. 카드 결제. 오, 맞네. 잘했네. 근데 제조원가의 소모품비로 처리했대. 어디 거냐면 영업부 건데. 영업부의 소모품비를 500번대 소모품비로 걸었네요. 그러면 계정 과목이 500번대 소모품비가 아니라 800번대 소모품비로 수정이 되면 되는 문제고 별거 아니었어요. 아주 쉽게 계정 과목이 틀린 부분이고요. 자, 11월 19일자는 딱 봐도 어떤 결제 방식에 대한 수정사항이니까 외인 매출이 아니라 일반 전표겠죠. 자, 들어가서 이제 커서를 위에다 놓고 2,500만 원의 외상 매출금이 전부 다 현금으로 들어온 걸로 분개되어 있는데요. 자, 문제 보니까요. 한성공업의 외상 매출금 2,500은 사실은 1,500은 동사가 어음 하나 중개 하나 있고요. 만기가 내년이. 나머지만 현금이었대. 그러면 이거 전부 다 입금 처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외상 매출금은 2,500만 원을 대변에 분개된 걸 틀린 것이 아니니까 얘를 대변으로 바꿉시다. 그럼 대변에 외상 매출금은 건 거죠? 그리고 차변에 외상 매출금을 어음으로 받았다면 받을 어음을 거는 거고 받을 어음으로 받은 돈은 2,500만 원 중에서 1,500만 원 뿐이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1,000만 원 받은 것을 이렇게 처리. 그러니까 지금 한 줄에 분개가 되어 있던 이유는 현금이 바로 들어오는 입금 전표를 썼던 건데 입금 전표가 아니라 이런 경우는 차대변을 직접 맞춰줘야 되겠지? 차변에 두 개가 계정 과목에 들어오니까요. 자, 그 전표는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 각각 한 개씩 수정사항이 있었던 문제고요. 자, 이제 5번에 결산사항입니다. 1번 딱 봐도 수동이죠. 2번 수동이죠. 오, 다 수동이었군. 자동이 없었군. 해보지 뭐. 그러면 12월 31일자 일반 전표 결산하는 날 영업부 건물 우진화재 화재보험료 내역인데요. 보험료를 납부할 때 판관비로 처리했는데 이것을 월할로 계산해서 성급비용 잡으란 얘기잖아. 딱 보니까요. 24년도 7월부터 25년도 6월이면 딱 절반 시기네. 6개월. 그러면 600만 원 중에 300만 원은 단기분이고 300만 원은 차기분인데 전부 다 판관비로 처리했다면 보험료 중에 300만 원은 죽이고 300만 원은 성급비용 잡으면 되겠네요. 800번대 보험료는 300을 죽이고 그 300을 무엇으로 대체하냐? 자산. 비용을 먼저 지급한 이번 연도는 자산. 그 이번 연도 자산에 해당하는 요 300만 원 있잖아. 요거. 얘가 이거예요. 이거지 이거. 요 기간은 자산으로 남겨놓고 요거는 300만 원은 단기 비용으로 남겨놓고 반반 쪼개서 비용을 나누어서 인식해야 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는 수동결산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12월 1일에 장부상의 현금보다 가봅시다. 이렇게 나네. 현금이 많아서 대변에 현금가 부족을 걸었어. 근데 현금가 부족의 원인을 기말까지 모르게 된 거야. 그러면 대변에 있는 현금가 부족을 차변으로 죽여야지.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 대변에 있는 현금가 부족을 차변으로 죽인다. 먼저 죽여. 먼저 죽이는 것부터 출발해. 그리고 기말까지 몰라. 그러면 손실은 아니네. 이익이죠. 잡이익. 이렇게. 그날의 분계를 준 건 확실하게 딱 보고 그날의 분계를 확인해서 분계하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결산 3번. 외상 매입금에는 미국 로즈? 외상 매입금이 330으로 들어가 있는데 걔는 외화로 3,000불이래요. 그럼 1달러당 1,100원이었겠죠? 근데 기말에는 1,200원이 되었대요. 그러면은 환율이 100원이 상승했고 100원 상승분은 3,000달러에 해당하는 거니까 전체 차이가 나는 금액은 3,000달러고 100불이면 100불 차이 나는 거 맞죠? 30만 원이죠. 원화 금액이. 여러분 30만 원은 외상 매입금이라는 원화 금액이 30만 원만큼 증가돼야 돼. 외상 매입금을 30만 원만큼 증가를 시키려면 외상 매입금 어느 쪽에 넣어줘야 되죠? 외상 매입금은 부채 계정이니까.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30만 원만큼 증가돼야 하니까 외상 매입금인 증가 자리인 부채 계정이니까 차변에다가 잡아줘.
근데 알고 보니까 갚아야 될 외상 매입금의 원화 금액이 상승하면 우리는 원화 금액이 더 많이 나가게 되는 꼴이라서 우리 입장에서 볼 땐 환산해서 이익 나는 거 아니죠? 환산해서 손실 나는 거고 손실이니까 차변의 금액을 반영하는 게 맞고 손실 처리 30만 원, 차변의 인식. 전체 금액 다 계산하지 말고 차이 나는 것만 가지고 증가시킬 것인가 감소시킬 것인가 그렇게 판단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자, 이제 마지막 장부조의 세 문제입니다. 1번. 1월부터 6월까지 현금은 얼마가 지급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현금 출납장 안 볼 거예요. 저는 너무 자료가 지저분해. 심플하게 보고 싶다. 그러면 총계정 원장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급액이어서 제가 이제 이걸 열어놓고 좀 차이점을 볼게요. 1월부터 6월까지 현금으로 열어서 조회하면 되거든. 답이 바로 나왔잖아. 그치? 여러분 현금은 여기 현금은 대변이 지급이죠. 출금액. 차변은요. 입금된 거죠. 얘가 입금이고 얘가 출금이죠. 그럼 1월부터 6월까지가 1월에 얘 2, 3, 4, 5, 6 해가지고 합계가 나왔잖아. 얘가 답이지 뭐. 6,550만 원. 그럼 만약에 이 문제에서 입금액을 물어보잖아요. 그럼 입금액은 얘일까요? 그건 아니야. 왜냐면 이 1월부터 6월까지 입금된 금액을 합산할 때 전년도에 현금 잔액이 넘어왔던 얘도 포함이 돼. 잔액이 차변에 있는 애는 차변의 잔액이 함께 잔액이 줘야 돼. 그러니까 제가 왜 얘를 현금 출납 아니 여기 총계정 원장에서 얘는 출금이니까 조회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냐면 출금은 정기 2월이 없거든. 그러니까 1, 2, 3, 4, 5, 6 이 합산이 딱 돼. 근데 입금을 물어보면 이거 다 더해진 금액 이 안에는 전기 2월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서 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잠깐만 볼게요. 출금된 금액이 지금 6,550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두 번째. 여기서 안 보고 다른 장부도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다 가능해 원래. 다 가능한데 안 가능한 것도 있고 그치? 다 가능은 아니다. 근데 이 중에서 월계표 한번 가볼게요. 월계표를 1월부터 6월까지 조회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월계표는 당좌예금 위에 현금이 있어야 되는데 현금은 따로 걸려. 현금으로 나간 돈, 현금으로 들어온 돈 이렇게 걸려.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있는 게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합이야. 자, 현금이 나간 돈이 아까 6,550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커서를 맨 마지막으로 끌고요. 이렇게 가볼게요. 맞지 않아요? 여기 있죠? 아까 출금된 금액이 6,550이라고 그랬잖아. 여기 있지? 현금이 나간 건 차변에 현금이 써 있어. 근데 이게 뭐냐면 현금을 차변에 분개한 겁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나간 겁니다. 라는 뜻이에요. 현금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할 때는 어떻게 뭘 보냐면 얘를 봐. 소모품비. 자, 소모품비라는 비용이 현금으로 나간 건 얘고요. 현금이 아닌 형태로 돈이 나간 건 얘겠죠. 소모품비는 비용이죠. 비용이 발생된 게 이거 합계 금액이 670인데 현금으로 나간 돈, 아닌 걸로 나간 돈 이거잖아. 그러니까 비용이 얼마가 어떻게 나갔는지를 보여주는 현금으로 나간 돈의 합이 6,550이란 얘기고 현금으로 들어온 돈은 또 얘란 뜻인 거야. 그래서 월계표를 가지고 설명드리면 학생들이 좀 헷갈려 하거든요. 현금이 차변에 있으니까 들어왔다는 뜻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항상 이걸 봐주세요. 이 현금이 의미하는 것은 현금이 들어왔다는 것이 아니라 이 비용들이 현금으로 나갔다는 거니까 얘가 말하는 여기에 걸려있는 이 현금이 의미하는 건 현금으로 나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계정 과목과 현금을 매치해서 봐야지 이렇게 보지 않고 현금 자체만 가지고 차변에 있다고 오해할까봐 월계표에서 잘 얘기를 안 해. 헷갈려 해서. 그렇지만 볼 수는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4월부터 6월까지 매입 전자세금 계산서의 매수가 가장 많은 거래처. 세금 계산서를 봐야 되겠다. 부가가치세에서 세금 계산서 합계표로 열어주시고 4월, 6월 매입을 열어주면 되겠어요. 4월, 6월 하신 다음에
들어가면 매출이 보이거든요. 그럼 항상 매입을 누르셔야 돼. 자, 매입을 누르고요. 매입 전자세금 계산서의 매수가 가장 많은 거래처. 지금 얘는 전자가 아닌 거고, 전체와 전자가 아닌 거, 그리고 얘가 전자죠. 자, 전자 중에 매수가 가장 많은 거래처니까 매수가 두 장도 있고 되게 많잖아. 그럴 때는 이 매수를 한번 눌러. 두 번 누르면 정렬이 되죠. 가장 많은 순, 가장 적은 순. 누구죠? 기린전자가 제일 많이 있죠? 5장이잖아요. 답은 가장 세금 계산서가 많은 장수를 가지고 있는 거래처의 이름을 물어봤으니까 답을 입력할 때는 주관식으로 입력하시고 답은 4글자로 기린전자 하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막 주식회사를 앞뒤로 막 여러분이 임의로 만드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겠어요. 그대로. 자, 이제 마지막 장부 3번. 1기 예정기간에 신용카드로 매입세 공제받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신용카드로 공제가 되는 카드 과세 매입 찾으면 되겠죠. 제가 두 군데를 찾아볼게요. 첫 번째는 매입 매출장을 열어주시고요. 1기 예정을 엽니다. 1월부터 3월까지. 매입이니까 3번 매입. 카드로 매입세 공제받은 금액은 유일하게 카과죠. 카드가 매입세액이 있는 건 딱 요거 하나뿐이니까요. 자, 들어가면 1월 달에 하나, 2월 달에 하나. 1월 달에는 10,000원이라는 매입세. 3월에는 35만 원이라는 매입세. 그러면 1기 예정이라는 거는 1사분기잖아, 분기. 그치? 분기의 누적액의 매입세액은 36만 원. 근데 만약에 1월부터 뭐 6월까지 막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반기계가 들어갈 수도 있지.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얘기 하려고 하는 거야. 얘하고 얘 두 개만 있죠? 답은 36만 원인데요. 36만 원 답은 나왔고요. 여러분이 시험 보는 거면 끝난 거야. 근데 이 36만 원을 여기서도 가능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가능하다는 뜻이야. 두 개만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여러분이 편한 걸 선택하시면 돼요. 1월부터 3월까지 기간을 여시고요. 자, 매입세액 쪽으로 내려오시고 매입세액 중에 카드로 매입세 공제받은 거니까 세금 계산서가 아니잖아. 그치?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 밖에 공제. 세금 계산서가 아니어도 공제. 그게 이제 이쪽에 들어가는 거야. 신용카드. 신용카드로 매입세 공제 가능한 건 360만 원에 36만 원. 이게 세액이니까 답은 똑같죠. 36만 원. 이렇게 찾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문제에서 신용카드로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것 중에 일반 매입으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것, 그러면 36. 고정자산 매입으로 인한 신용카드 과세 매입의 매입세액을 물어보면 고정매입란에 있는 매입세 이렇게 찾아야 돼. 매입은 항상 일반 매입으로 신고하는 금액과 고정자산 매입으로 인한 신고하는 금액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도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받은 경우도 동시에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얘를 안 보고 아까 그 매입 매출장에서 57번 카가로 제가 이걸 확인했던 이유는 여러분 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안에는요. 신용카드를 받았을 때도 들어가지만 현금 영수증을 수취한 과세 매입도 동시에 들어가요. 이 안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표로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건. 그러니까 부가세 신고서에는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신용카드도 있지만 현금 영수증도 같이 포함되거든. 근데 지금은 신용카드만 가지고 매입세 공제 찾는 거니까 정확하게 카과 매입을 완벽하게 구체적으로 조회하는 게 가장 퍼펙트할 거야. 그래서 이 부가세 신고서는 이 문제를 풀 때는 별로 권하진 않는데 해당되는 금액을 나중에 구체적으로 일반 매입, 고정 매입을 혹시 구분할 수 있다면 이런 형태로 내겠지. 그러니까 해당되는 내역이 어느 신고서를 열었을 때, 어떤 장부를 열었을 때 내가 원하는 숫자를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조회할 수 있는지 이 장부 조회하는 방식은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늘 많이 여는 수밖에는 뭐 답이 없어요. 정도가 없거든요.